네, 저희는 동적 자원 할당을 활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좀 막힌 예. 이름 한 말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연구 개혁, 그리고 드림 알고리즘, 기존의 드림 알고리즘, 그리고 세 가지의 개선 방안, 와이파이 위주 알고리즘, 멀티코어 알고리즘, 그리고 CPU 발달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Q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Q는 일단 컴퓨터의 선형 자료 구조의 한 가지로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FIFO 구조, Burst in, Burst out 구조를 말합니다. 나중에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스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다음에 이제 큐잉 이론이란 Q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이고, 대기 행렬 이론이라고도 하며 대기줄에 대한 확률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대기율의 수나 효율 등의 여러 확률 변수에 의해 대기열 소모나 시간 차이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리아프노프 옵티미제이션, 리아프노프 최적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건데요. 일단 리아프노프 부분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후 설명할 드림 논문 때문입니다. 이제 드림 논문에서는 컨스트레이트를 벌처크의 형식으로 만든 후 벌처크들의 큐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 컨스트레이트를 만족시키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유지해야 되는 조건인 큐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리아프노프 옵티미제이션을 이용하여 타임 슬롯마다 맥시마이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아프노프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리아프노프 옵티미제이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최적화시키고 하는 값을 변수로 구성한 뒤 여기서는 y 평균이 되겠죠.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값에 포함한 변수를 구성하고 식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형태의 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간대 또는 조건에서 원하는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제 기존에 진행되었던 선행 연구 방법인 드림 논문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왼쪽의 논문은 저희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인 드림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라프노프 최적화를 이용하여 아까 말했듯이 컨스트레이트를 벌처크로 만들어서 벌처크들의 큐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컨스트레이트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라프노프 방정식을 이용해서 큐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이 드림 논문에서 이제 토탈 에너지 컨섬션을 최소화하고 CPU와 네트워크 전환,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조인트리 컨트롤하는 과정을 진행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연구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위주 알고리즘을 통해서 드림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시스템 상에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LTE와 같은 모바일 데이터 이용하는 방법과 아래 보이시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LTE의 경우 LTE Advanced Pro 5G의 순으로 점점 발달해왔고, 와이파이의 경우 와이파이 4, 와이파이 5, 와이파이 6하고 최근엔 와이파이 7까지 나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단 LTE의 속도를 보자면 LTE 중에 가장 발전된 모델인 5G의 경우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까지 이미 전체 인구 10%, 그 다음에 보급률 전망을 보실 경우 2020년 4분기까지 이 4%의 전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5G의 상용화 및 보급은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G에 대한 얘기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보이시는 표는 LTE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카테고리 1에서 5번까지가 LTE, 카테고리 6에서 16번까지가 LTEA, 카테고리 17에서 21번까지가 LTEA 프로를 나타냅니다. 드림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5년으로 LTEA가 많이 사용되던 시기로 LTEA 속도는 다음과 같이 옆에 보이시는 이러한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는 LTEA 프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LTEA 프로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의 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는 와이파이 4가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아래 보이시는 표는 와이파이 4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이파이 5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와이파이 5의 가장 빠른
가장 빠르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 중인 모델에 따르면 안테나 수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가장 빠른 속도의 경우 안테나 4곱하기 4의 속도 3.39GB/s의 속도를 나타내고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모델인 2 곱하기 2의 형태의 경우에는 1.69GB/s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LTE와 비교해 보게 되면 2015년경에는 LTE 속도 와이파이 속도가 이렇게 나왔고 현재의 경우 LTE 속도 와이파이 속도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이제 LTA의 속도가 와이파이 4의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대입 논문에서는 변수를 설정할 때 LTE 속도를 위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LTA에 대한 속도를 먼저 크게 잡아 LTA를 우선적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 와이파이 5와 와이파이 6가 나옴에 따라서 LTA 프로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나타내게 되었고, 따라서 시뮬레이션 할 때 와이파이에 대한 속도의 변수값을 크게 잡음으로써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될 경우에 현재의 상황에 더 맞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 동안 현재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 논문에서 사용된 기기인 갤럭시 노트 2를 지나서 지금 현재는 S20, S21의 발전된 기능의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발전된 많은 기능 속에서 프로세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존 드림 논문은 싱글 코어를 가정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멀티코어에 맞춘 발전 방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라는 것을 활용할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CAQ를 여러 코어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커다란 통에 6개의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1초에 1개의 블럭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맨 아래 마지막 블럭을 꺼내기 위해서는 총 6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6개의 블럭을 3개로 나누어 봅시다. 그렇다면 맨 아래 블럭을 꺼내기까지 2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각 코어마다 동일한 크기의 CAQ를 생성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예시와 같이 생각하면 6개의 블럭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통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양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후자의 생각을 빌려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단일 코어에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모델을 구상합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은 CPU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PA, 클라우드로 오프로딩 가능한 CA, 오직 클라우드의 데이터 저장 용도로 활용 가능한 NA, 총 3개로 나누고 각 분류별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인 Q를 가집니다. 각 Q마다 작업 요청이 쌓여 있을 때 CPU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순서를 스케줄링합니다. CPU 네트워크 자원 할당과 CPU 클럭 스피드 셀렉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선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CPU는 전송에서 PA와 CA를 그대로 예약하고 네트워크는 NA를 예약합니다. 여기서 멀티코어라고 가정한다면 CPU에서의 계산 과정인 CPU 클럭 스피드 셀렉션을 총 코어의 개수인 n만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드림 알고리즘의 CPU 클럭 스피드 셀렉션을 다음과 같은 조건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CPU 클럭 스피드 셀렉션을 n-1번 수행하면 네트워크에도 n-1개의 태스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CPU 클럭 스피드 셀렉션 부분에서 CA가 NA, PA보다 큰 경우를 제외하면 CA와 PA 길이에 따라 CPU 스케줄을 결정합니다. CA와 PA를 n-1번 비교해서 CPU 스케줄과 CPU 에너지를 n-1번 결정하고 마지막에 기존 알고리즘을 한 번 더 돌리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n-1번 결정할 때마다 Q에서 빼내는 작업은 드림 알고리즘 밖의 시뮬레이션에서 일어나 반영할 수 없어서 PA-CA에서 얼만큼 뺐는지를 변수로 저장하고 이를 CA-PA 길이 비교할 때 사용하여 구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멀티코어의 장점을 이용하여 기존 드림 알고리즘의 방식에서 대기열의 워크로드들의 순서를 우선순위 큐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큰 값을 사용해 스테빌리티를 높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광역예술영재학교 성유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실험할 때 설정된 것들이 바뀐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변화인데요. 앞에서도 말했듯 논문에서 사용된 기기는 갤럭시 노트2나 갤럭시 S3 등 2010년대 초반에 출시된 기기들로 현재 사용되는 기기들과는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램이나 내장 메모리, 와이파이 속도와 같이 기기 자체의 성능의 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친숙한 스마트폰 시리즈 중 하나인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논문이 나왔을 때는 갤럭시 S3가 나온 시점과 비슷합니다. S3의 성능을 보면 LTE 캣3 모델과 LTE 미지원 시리즈 모델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CPU 클럭 속도는 최대 1.4GHz입니다. 램은 LPDDR2로 전자는 2GB, 후자는 1GB이며 내장 메모리는 32GB와 16GB로 나뉩니다. 반면에 가장 최신의 S 시리즈 모델인 S21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클럭 속도가 기본적으로 2.8GHz이며 여기에 추가로 최대 5GHz만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내장 메모리는 S3의 8배에 달하는 128GB입니다. 이러한 성능의 차이가 실험 결과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입니다. 논문에서의 모든 모바일 기기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다른 점유율이 높은 운영체제 중 하나인 iOS를 사용하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둘이기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당시의 운영체제였던 안드로이드 4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현재의 안드로이드 11 또한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는 대입 논문 사전 연구인 대입 논문에서 더 발달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상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 연구 보고서 및 사후 연구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알고리즘을 수정하여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까 저희가 그 발표자에 대한 이름을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이 서울과학고등학교 이동건 학생분이고 두 번째 발표한 사람이 저희 경북과학고등학교 박세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표자가 경북과학고등학교 유영석 학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감 발표를 짧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세종 학생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처음 보는 주제인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초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리아프노프 체육화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처음 본 학생과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해본다는 점도 저의 미래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윤모 학생. 통해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고 수준 높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만나게 된 같은 조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영석 학생. 사실 처음 맞이하는 주제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좀 두렵기도 하고 많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은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나름 다행이었고 안되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원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동건 학생.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낯선 주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연구 과정 동안 논문을 해석하고 보는 과정에서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만났던 여러 조원들과 뭐 인터넷상에서 봤지만 활동하며 여러 가지 뭐 연구를 진행하고 뭐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같이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자체가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혹시 조교님께서도 계시면 간단하게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D04팀 조교 최평준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발표 잘 들었고요. 연구에서 사용된 메소드가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